I just don't see a whole lot of sun. And lately I just can't seem to have any fun. Seasonal depression's got me sleeping off the days, and I've wasted all my time feeling gray. When the sun peeks out, I sit outside to bask in my tiny bit of light, to warm the cold that I feel inside. Been locked up in here with the rain coming down, tried to fool myself to lift up my frown, but a cup of tea and a nap don't solve my problem. 안녕하세요. 진짜 따끈따끈하게 3일 전에 제가 코타키나발루로 여행을 갔다가 돌아왔는데요. 코타키나발루에서 겟레디를 찍으려고 했는데 호텔 안에 자연광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2번 정도 촬영을 해봤다가 실패해서 이렇게 집에 돌아와서 바로 코타키나발루에서 했던 메이크업을 공유해보려고 해요. 우선 선크림까지는 다 발라줬고 바로 메이크업으로 들어가 볼까요? 메이크업을 하면서 여행설을 가득가득 풀어볼게요. 먼저 꼬달리 뷰티 엘릭시르. 이거는 제가 여름마다 꺼내 쓰는 미스트인데요. 집에서는 이렇게 100ml 큰 거 두고 쓰고 여행 갈 때라던가 잠깐 어디 나갈 때는 이 30ml를 들고 나가요. 저는 이걸 솔직히 가을, 겨울엔 잘 안 쓰는데 여름 때는 꼭 쓰는 것 같아요. 이게 모공을 잠재워주는 효과도 있는데 수분 공급도 잘 해주면서 살짝 마무리될 때 촉촉함을 주면서 보송하게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리고 쿨링감도 있어가지고 저는 여름에 밖에서 수정 화장할 때 이거를 먼저 가득 뿌리고 그 위에 쿠션을 다시 덧발라줘요. 그러면은 막 예를 들어서 이렇게 코 옆에 뭉쳤던 부분이 좀 차분해진다거나 입 주변 들뜬 게 좀 가라앉는다던가 이러더라고요. 아무튼 이 미스트 뿌려줬고, 그리고 다음으로 파데는 이 한율 파데를 가져갔었어요. 이거를 여행 가기 전에 딱 브랜드에서 선물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호기심에 가져가 봤는데 되게 좋았었거든요. 이 퍼프도 같이 보내주셨어요. 찹쌀떡 메이크업 스펀지. 지금 이게 17호거든요. 근데 바닐라코 19호 쿠션이랑 컬러감이 비슷했어요. 저는 파데나 쿠션 고를 때 항상 얇게 발리면서 커버력 있는 걸 좋아하잖아요. 이것도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행 가서 이거를 1차로 가볍게 발라줬어요. 근데 땡겨서 발라볼게요. 근데 베이스를 이걸로 깔아서인지는 모르겠는데 피부가 막 무겁고 답답하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해요. 이런 트러블도 커버해볼까요? 그다음에 컨실러 발라줄게요. 저희가 숙소를 하얏트 호텔로 잡았거든요. 근데 저희가 계획을 진짜 안 짜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첫날에 완전 밤에 도착해서 잠만 자는 일정이었는데 그냥 숙소 근처에 이 일직선 코스로 다 관광지 같은 그런 것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계획을 진짜 하나도 안 짜고 갔는데 그냥 전날 내일은 아까 봤던데 여기 갈까 하면서 진짜 잘 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첫날 도착하고 나서 숙소 앞에 무슨 펍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기 뭔가 힙한데? 들어가 보자 하고 들어갔는데 거기가 코타키나발루 맛집으로 치면 1등으로 뜨는 그런 가게였더라고요. 근데 직원분들이 진짜 한국어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한국에서 왔어? 막 이러고 분바야 분바야 막 이렇게 말 걸어주시고 그래서 진짜 귀여운 개냥이도 봤거든요. 까만색 고양이였는데 막 엄청 애교 부리고 들어눕고 근데 거기 가게분들께서 여기 가게 고양이야 또 놀러와 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그 후로 그 가게를 계속 그 고양이 보려고 갔거든요. 근데 첫날 보고 못 봤어요, 다시는. 그리고 이런 컨실러 덮어둔 부분이나 좀 살짝 더 정돈하고 싶은 부분은 바닐라코 커버리셔스 쿠션으로
살짝 덮어줬어요. 환율 17호랑 큰 차이가 안 나서 같이 써도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파우더는 이글립스 블러 파우더 팩트. 저희가 첫째 날은 돌아오자마자 그 숙소 앞에 있는 그 펍 갔다가 그냥 푹 잤어요. 그리고 둘째 날에 블루 모스크를 갔거든요. 근데 그게 블루 모스크가 있고 핑크 모스크가 있다고 했는데 저희가 그냥 블루 모스크만 가고 싶어가지고 블루 모스크만 갔는데 그렇게 더운 날씨는 처음 경험해봤어요. 샌들을 신었는데 너무 더워서 발이 뜨거운 거예요. 뜨겁다기보다는 따가운 느낌? 그래가지고 블루 모스크 들려서 한 20분도 안 돼서 사진만 후다다다닥 찍고 바로 그랩 타고 딴 데로 이동했어요. 근데 분위기가 너무 청량하고 예쁘더라고요. 눈썹은 제가 염색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컬러에 맞는 브로우를 샀었거든요. 16 브랜드 거를 샀는데 이게 브로우 카라랑 브로우 펜슬이 같이 들어있는 건데 브로우 펜슬이 그냥 자연스럽게 발색이 안 되는 느낌이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리고 살짝 떡이 지는 느낌이 들어서 그냥 아예 이런 오렌지기 있는 섀도우로 그려줬어요. 코타키나발루 간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쌍찬시푸드라는 가게를 꼭 가보라고 추천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믿고 가봤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버터크림 새우, 칠리 새우, 그리고 볶음밥, 모닝글로리 이런 거 추천해주신 거 다 시켜봤는데 저는 이상하게 입맛이 까다로워가지고 여행 가서 음식이 입에 잘 맞았던 경험이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또 엄청난 한식 러버예요. 그래서 여행 가면은 아 김치찌개 먹고 싶다 막 이런 생각 진짜 자주 하는데 여기 여행에서는 음식이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김치찌개가 그리웠던 적은 딱 한 번밖에 없었어요.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 비행기 타고 그 비행기 안에서 배고팠을 때.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했던 이 브로우 제품의 브로우 카라 부분만 사용을 해줄 건데 이게 양 조절을 한다고 나름 이렇게 덜어서 쓰고 있는데 이게 덜어내도 표현이 예쁘게는 안 되는 편인데 컬러감이 진짜 예뻐요. 저처럼 이렇게 오렌지 계열로 염색하신 분들은 이거 되게 괜찮으실 거예요, 컬러감. 이거 정말 신중히 해줘야 합니다. 아까 그렇게 많이 덜어냈는데도 지금 정말 가득가득 묻고 있어요. 그래도 확실히 컬러감은 진짜 예쁘죠? 머리색이랑 잘 맞고. 그리고 아이섀도우는 이 팔레트를 써줬는데요. 릴리바이레드 피치 에너지. 헤어 컬러랑 느낌이 비슷하죠? 근데 제가 여행 가서 아이 메이크업에 컬러감을 빡 주지는 않았어요. 치크랑 립의 색감을 비슷하게 하는 거를 좀 중점적으로 두고 아이 메이크업은 그냥 잔잔하게 해줬던 걸로 기억해요. 저는 베이스 섀도우를 이 쨍한 코랄 컬러랑 이 베이지 컬러를 섞어서 써줬어요. 이 코랄 컬러를 쓰고 싶은데 너무 쨍할까 봐 걱정이 돼서 얘를 조금 섞어줬습니다. 그리고 코타키나발루 하면은 선셋이 진짜 유명하잖아요. 그만큼 너무 이쁘다고 소문이 자자하고 그래서 저희가 셋째 날인가? 선셋을 보면서 저녁을 먹을 수 있는 식당을 나름 일찍 예약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더운데도 이미 선셋 자리가 거의 다 찼대요. 그래가지고 저희를 중앙자리 쪽에 예약을 해주셨는데 이제 딱 그 예약 시간이 되고 딱 갔더니 진짜 또 거의 다 한국 분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 너무 반가웠어요. 근데 이제 그 중간 자리를 넘어가고부터 선셋을 좀 편하게 보기 힘들고 사진 찍기는 더 힘든 자리인 것 같더라고요. 선셋을 좀 여유 있게 감상하고 싶으면은 진짜 빨리 가가지고 그 첫 번째 자리를
예약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선 뷰러부터 해줄게요. 근데 선셋 진짜 이쁘더라고요. 선셋도 이쁘지만 그 코타키나발루 자체의 분위기가 너무 편안하고 좋았어요. 근데 저희가 알아보는 거를 늦게 해가지고 원숭이한테 바나나 나눠주고 반딧불 구경하고 이런 섬 투어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희가 조금 아쉬웠는데 저희 둘 다 이번 여행을 갔다 오고 나서 아, 여기는 부모님들이랑 같이 와도 너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저희 둘 다 다음에는 부모님을 모시고 섬 투어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코랄 컬러의 펜슬 라이너로 점막에 살짝 이런 붉은 색감을 줄게요. 그리고 다시 좀 진한 브라운으로 언더 가장 앞부분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스쳐가는 느낌으로 아까 코랄 컬러랑 좀 섞어서 블렌딩 해줄게요. 그냥 적당히 연한 브라운 컬러로 가이드라인 살짝만 그려줄게요. 그리고 지베르니 브러쉬 라이너 리얼 브라운 이걸로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그려줍니다. 애교살을 살짝 칠해봅니다. 살짝. 그리고 제가 이제 펄을 바를 건데 펄 이 두 개를 섞어서 발랐거든요. 하나는 16 브랜드, 하나는 네이밍. 저는 원래 이런 디자인의 글리터 디자인은 막 엄청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거든요. 왜냐면은 이런 디자인의 몇몇 제품을 썼을 때 시간이 지났을 때 갈라진다거나 없어진다거나 이런 게 좀 커가지고 그런 편견이 살짝 있었는데 이거는 지속력도 진짜 너무 좋고 갈라지거나 무너지는 게 진짜 거의 드문 것 같아요. 그 코타키나발루가 그렇게 더웠는데도 이 펄이 진짜 잘 살아남아 있더라고요. 컬러감도 은은하니 이거 브러쉬도 16 브랜드 거예요. 저는 이거 그냥 이렇게 펄 얇게 바를 때 쓰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네이밍 글리터. 이게 작은 펄 입자랑 큰 글리터 입자가 합쳐져 있는데 큰 글리터만 쏙쏙 골라서 찍어줍니다. 처음에는 이게 너무너무 좋은데 정확히 원하는 펄의 크기를 조절할 수 없는 게 살짝 아쉬웠는데 이게 쓰다 보니까 금세 적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펄 중에 이 네이밍을 제일 좋아해요. 다음으로 어뮤즈 스파클링 젤리 코랄. 이 오렌지 컬러로 염색하고 나서 오렌지나 코랄 계열을 진짜 원 없이 쓰고 있어요. 이거는 컬러감이 진짜 너무 예쁘지 않나요? 펄감도 은은한 살짝 바세린광 느낌이 나는 제품이에요. 근데 또 막 과한 느낌이 없고 펄의 분위기가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데일리로 너무너무 좋아요. 뭔가 오늘 아이 메이크업이 살짝 심심한 것 같다 싶으면은 이거 얹어주면 끝납니다. 막 펄이 흩날리는 제형도 아니어서. 마스카라는 에뛰드 듀얼 트윈 마스카라 브라운. 이게 이렇게 위쪽 속눈썹이랑 아래쪽 속눈썹 이렇게 두 가지로 붙어있는데 저는 이거는 잘 안 쓰고 이 위쪽 속눈썹만 진짜 많이 써요. 그리고 거기 가서 마사지를 2번을 받았거든요. 둘 다 선셋 마사지로 받았어요. 선셋을 보면서 받을 수 있는 마사지. 첫 번째 받았던 마사지 가게는 두 번째 받았던 마사지 가게보다 가격이 2배였거든요. 근데 거기도 좋았지만 저는 두 번째 가게가 더 좋았어요. 첫 번째 가게의 반값이었는데 뭔가 분위기가 더 정겹고 푸근했다 해야 되나?
심지어 첫 번째 가게가 그 선셋 위치랑 더 가까운 그런 가게였는데 두 번째 가게의 뷰가 뭔가 더 예뻤어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브라운 섀도우로 삼각존 살짝만 음영을 줄게요. 그리고 립은 두 가지를 섞어서 발랐어요. 첫 번째로는 탱저린 브라운. 코랄 오렌지 느낌이기는 한데 뭔가 오묘하게 브라운기가 섞여있는 느낌의 컬러거든요. 이거를 먼저 베이스로 깔아줬어요. 이게 각질 부각 진짜 안 되고 벨벳 타입인데 입술이 되게 편하고 이 입술을 깔끔하게 이렇게 정돈된 느낌으로 표현을 해주거든요. 단독으로 써도 좋지만 베이스용으로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위에다가 힌스 제품을 섞어줬어요. 좀 더 딥한 컬러. 너무 안쪽에 바른다기보다는 그냥 좀 넓은 중앙에 한번 이렇게 쓱 그어서 이렇게 가볍게 섞어줬어요. 근데 이렇게 발랐을 때 지속력이 막 엄청 강해서 잘 안 지워진다 이런 건 아니었고 지속력이 살짝 긴 편에는 속했는데 뭘 먹고 나서 조금 더 수정을 해줘야 하는, 더 발라줘야 하는 그런 일반적인 지속력이었는데 이 조합이 좋았던 게 안쪽이 팍 지워진다 이게 아니라 그냥 입술의 컬러감이 여기서 살짝만 옅어지는 그런 정도여가지고 좀 지워졌을 때 깔끔했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블러셔. 블러셔가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 이번 여행에서. 라카의 마르스 컬러거든요. 볼 중앙에 얹어줬어요. 블러셔 컬러감이 진짜 대박이에요. 우선 발릴 때 뭉치거나 그런 거 없이 진짜 부드럽게 잘 발리고 컬러감 대박이죠. 지금 이 라카 로고가 서서히 옅어지고 있어요. 이럴 때 정말 뿌듯한 거 있죠. 라카는 진짜 색감을 너무너무 잘 뽑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앞광대가 살짝 더 모이면은 얼굴이 작아 보이는 효과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용해서 하이라이터를 하면은 좀 더 좋을 것 같아서 이런 펄이 자글자글한 이 치크를 내가 앞광대라고 생각하고 싶은 이 부분에 찍어주는 거예요. 이거는 되게 은은한 컬러감이어서 많이 티는 안 나는데 살짝 더 강조하고 싶으신 분들은 기본 하이라이터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런 느낌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쉐딩만 하면 끝이 납니다. 진짜 코타키나발루에서 열심히 쉬고 열심히 먹고 정말 즐겁게 잘 놀았거든요. 근데 제가 마지막 날, 돌아오는 날 그때 먹은 게 뭐가 잘못됐는지 그때부터 배가 슬슬 아프더니 이제 비행기 탈 때쯤에는 속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비행이 거의 5시간이었는데 그 5시간 동안 막 울렁울렁거리고 토할 것 같고 이래가지고 참느라 되게 힘들었는데 진짜 남은 그 일 동안 잘 놀다가 마지막 날 살짝 어긋나가지고 제가 돌아와서 몸이 너무 아팠어요. 속도 안 좋고 탈이 너무 심하게 난 거예요. 그래도 이것까지 생각해도 너무 즐거운 여행이었어요. 오늘 뭔가 진짜 실제로 코타키나발루 가서 했던 메이크업보다 더 잘 된 것 같아요. 똑같이 했는데. 이렇게 제가 4박 6일 동안 코타키나발루 여행에 가서 한 메이크업이 완성이 됐습니다. 아마 코타키나발루 브이로그보다는 이 영상이 먼저 업로드될 예정이에요. 코타키나발루 브이로그는 저도 너무 빨리 편집을 하고 싶어서 최대한 빨리 해보긴 할 건데 그 앞에 밀린 영상들이 있어가지고 살짝 조금 더 기다려주셔야 할 것 같아요. 오늘도 이렇게 제 영상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